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수입니다. 올해 68살이 됐습니다. 오늘도 서교동 플레이스 빌딩 경비실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눈앞에서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죠. 고급 슈트를 입은 그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제게 묻습니다. 이 빌딩 주인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 계신가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이제는 익숙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건물 경비원으로만 알고 있으니까요. 낡은 점퍼를 입고 무거운 손전등을 들고 다니는 평범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서교동 플레이스 빌딩 경비실에서 매일 아침 7시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 수천억 대 자산가가 왜 경비실에 앉아 있냐고요? 그건 제 인생의 오랜 비밀입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건물 여러 구석을 살피는 일상이 20년 넘게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건물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기억하게 됐죠. 어떤 사람들은 인사를 건네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투명 인간인 양 지나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어린 민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빌딩을 매입했을 때의 등기부등본까지 인생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 문득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날 민준이에게 약속했죠. 아빠가 내 곁을 지킬게. 그렇게 시작된 제 경비원 생활.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민준이에게 진짜 부자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재산을 숨긴 채 평범한 경비원으로 살아왔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경비실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어요.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현선의 부모님과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한다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됐어요.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늘 부족한 아버지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민준이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스스로의 길을 잘 걷고 있죠. 그래, 좋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니?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남 어바인 레스토랑이요. 현선의 어머님이 추천하셨어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강남 어바인 레스토랑은 제가 몇 년 전에 매입한 건물에 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비밀은 오직 저만의 것이니까요. 그래, 비싼 곳이구나.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에 보이는 서교동 플레이스 빌딩.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 건물도 제 소유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점상, 주차관리, 자벽일 등 험한 일들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결실이죠. 낡은 빌딩 하나를 헐값에 사들이고 오랜 시간 묵묵히 관리하면서 자산을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또 다른 땅을 샀고 이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재산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왜냐고요? 경비란 사람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게 좋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항상 두 개의 명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교동 플레이스 빌딩 경비원 이창수라고 적힌 소박한 명함이고 다른 하나는 이창수 그룹 회장 이창수라는 금박이 입혀진 고급 명함이죠. 하지만 저는 항상 전자만 사용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금 후 관리소장 김 실장이 커피를 들고 경비실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커피 한잔 하세요. 김 실장은 저를 항상 사장님이라 부릅니다. 고마워. 근데 사람들 앞에선 그냥 이 씨라고 불러. 김 실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사장님은 말은 없지만 누구보다 큰 사람입니다. 김 실장은 제 비밀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상견례에서 제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현서의 부모님은 수십 년간 지켜온 제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낡았지만 깨끗이 다림질된 양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민준이가 5살 때 떠난 아내가 보면 뿌듯해할까요?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이제 가정을 꾸리려 한다니 말이에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강 회장이라고 떠 있었어요. 가슴이 갑자기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제 평생의 숙적이자 제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던 사람이죠. 젊은 시절 그는 저를 속여 첫 번째 사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성공할 때마다 뒤에서 방해를 놓았죠. 하지만 그는 제가 이제 얼마나 큰 부를 쌓았는지 제 진짜 정체를 모릅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창수입니다. 오랜만이군, 이창수. 아직도 그 경비실에서 시간을 죽이고 있나? 강 회장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 아들 상견례라고 들었어. 참 재밌는 우연이지. 상대 집안이 누군지 알아? 그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설마 현서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나란다. 그 애비가 운영하는 부동산 법인도 내 자금으로 세운 거고 이번 기회에 내 정체를 다 밝혀주마. 내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아들에게도 거짓말하고 숨어 살았는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비밀이 그것도 강 회장에 의해 폭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의 중요한 날 침착해야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민준이와 현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현서는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겼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닮아서 따뜻한 눈빛을 가지셨네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하지만 강 회장의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서가 정말 강 회장의 외손녀일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치밀한 함정인가? 얼마 후 현서의 부모님이 도착하셨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현서 아버지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김재명 강 회장의 사위였습니다. 15년 전 제가 가명으로 진행했던 부동산 거래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다행히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 아버지 이창수라고 합니다. 공손히 인사드렸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김재명입니다.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죠. 현서 아버지의 눈빛에서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현서 어머니 윤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민준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들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게 보였습니다. 이 순간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강 회장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먼저 모든 것을 밝히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 자리는 엉망이 될 것이고 민준이와 현서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편안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빌딩 경비원입니다. 20년째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경비원이 시아버지라니. 체면이 말이 안 되네요. 우리 현서가 그럴 줄은 몰랐죠.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얼굴이 붉어졌고 현서는 어머니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작은 상처가 생겼지만 웃음으로 감추었어요. 내면에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강 회장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속물근성인지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만 좋으면 됐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 키 큰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테이블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눈빛에서 복수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40년 전 제가 그의 음모를 간파하고 역으로 그의 회사 지분을 인수했던 그 사건 이후 그는 저를 끊임없이 쫓아왔습니다. 여보게들, 내가 좀 늦었군. 강 회장이 우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 이창수 씨도 여기 계셨군요. 여전히 그 낡은 경비실에서 지내십니까? 김재명과 윤미경은 강 회장을 보고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현서는 할아버지를 보고 약간 긴장한 듯했고 민준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하지 않겠소? 당신이 사실은... 강 회장이 말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을 듯 뛰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현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창수 아버님이 누구신지. 테이블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현서에게 쏠렸어요. 민준 씨 아버님은 겸손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그리고 현서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는 걸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 말에 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할아버지, 이창수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조사해 보셨나요? 제가 알아봤어요.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장학재단, 익명으로 기부하신 수십억 원, 그리고 할아버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뒤에서 도와주신 익명의 투자자도 사실은 이창수 아버님이셨어요.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현서가 이렇게까지 알고 있었다니. 식사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강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서의 부모님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고 민준이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진짜 미안해요. 그리고 현서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가 싶었어요. 괜찮다, 아들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봐. 내 약혼녀가 좋은 사람이니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내일 시간 되면 경비실로 한번 와보렴.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전화를 끊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40년간의 비밀, 강 회장과의 끝나지 않은 싸움,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서가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꼈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강 회장과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그의 음모를 간파하고 역전승을 거둔 계약서 사본이 있었어요. 강 회장은 제 정체를 폭로하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손녀가 먼저 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왔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 내려갈지 오늘 밤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가끔은 모든 걸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것들을 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진심으로 대해줄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가까이 할까요? 무엇보다 강 회장과의 오랜 대립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복수? 용서? 화해?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현서가 결혼 날짜를 미루자고 해요. 상견례 이후로 현서 어머니가 계속 반대하신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때문에 아들이 상처받는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민준이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나 싶어서 이런 말을 듣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아들아,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너무 서두르지 마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민준이가 떠난 후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들 결혼 문제로 좀 복잡해졌어. 내가 경비원이라서 상대 측 부모님이 반대하시나 봐. 김 실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사장님 재산이면 강남의 빌딩 몇 채는 더 사실 수 있잖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때문에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원하진 않아.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실 문을 현서가 노크했어요. 눈이 붉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요. 현서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괜찮아, 현서야. 부모님 마음도 이해해. 다 너희들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너무하셨어요. 저도 많이 실망했습니다. 민준이도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게 너무 속상해요. 현서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건 시험일지도 모른다고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알려주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서야,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릴 거야. 현서는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여기 근처 빌딩에 사세요. 아버님께서 일하시는 곳과 가까워요. 한번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듣고 약간 긴장됐습니다. 현서의 부모님이 제가 일하는 이 빌딩에 온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따라 비가 많이 내렸어요. 경비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현서의 어머니 윤미경 씨였습니다. 여기가 이창수 씨 계신 곳인가요? 윤미경 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나 인사드렸습니다. 관리비 문제로 문의하러 왔어요. 이 건물 관리실은 어디죠? 2층 끝에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걸으며 윤미경 씨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직도 이 빌딩에서 경비 서고 계시네요? 참 성실하시군요. 그 말투에서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관리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득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곧 재계약하셔야죠. 이 건물 제 소유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미경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김 실장이 관리실 문을 열었고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오셨군요. 김 실장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윤미경 씨는 벽에 걸린 등기부 등본 폭사본을 보았고 거기에 소유자 이창수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듯 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이 빌딩이 당신 소유라고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서교동 플레이스 빌딩도 제 소유입니다. 강남에도 몇 채 있고요. 윤미경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데 왜 경비원으로? 경비란 소중한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그 말에 윤미경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혼란스러운 표정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다급히 경비실로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건물주라고요? 아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것이 미안했어요. 그래, 사실이다. 말해서 뭐하나 싶었어. 난 그냥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좋더라. 민준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도요? 아들아, 나는 내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나를 아버지로 존경해 주길 바랐어. 그리고 내 힘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단다. 그날 밤 아들과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점상, 주차관리, 자벽일을 하며 돈을 모았던 이야기, 첫 빌딩을 살 때의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왜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는지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야. 난 그걸 내게 보여주고 싶었단다. 이틀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서의 부모님이었어요. 이번엔 두 분 다 함께 오셨습니다. 윤미경 씨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어요. 이창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큰 실례를 했습니다. 김재명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 겉으로만 판단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 것일까요? 그래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딸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이제라도 서로를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윤미경 씨는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못마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진심과 겸손함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어쩌면 이들도 변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민준이와 현서도 함께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경비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기쁨을 느끼며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가는 게 아닐까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제게 축사를 부탁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장은 화사한 꽃으로 가득했어요. 민준이와 현서가 함께 입장할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싶었습니다. 축사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신랑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경비라는 이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겐 가장 소중한 걸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아들도 우리 며느리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말을 마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와 현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현서의 부모님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비실에 앉아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젠 모두가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죠. 그래도 저는 변함없이 조용히 웃을 뿐입니다. 어제는 민준이와 현서가 첫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들고 왔어요. 곧 저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기쁘지만 진심을 다해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통하는 법이죠. 저는 오늘도 경비실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제 소유의 건물이지만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는 이유? 경비란 소중한 것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게 좋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일하던 중 민준이의 전화를 받았죠. 현서가 출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이 떨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딸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3.2kg이래요. 민준이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축하한다, 아들아. 이제 너도 아버지구나. 김 실장에게 급히 사정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이날만큼은 제 차를 끌고 나갔어요. 평소에 타지 않는 고급 세단이었죠. 멀리서 현서의 부모님도 서둘러 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 산부인과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아빠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단다. 하지만 아이를 바라보면 모든 게 저절로 알게 될 거야. 신생아실로 가서 창문 너머로 작은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분홍색 담요에 쌓인 조그만 생명체가 제 손녀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수아라고 지으려고요. 이수아. 할아버지 이씨 성을 따서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성을 딴 아이의 이름이라니 왠지 모를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현서의 병실로 들어가니 현서가 약간은 지친 표정이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서의 부모님도 함께 있었어요. 아버님, 손녀 보셨어요? 할아버지 눈썹을 닮았대요. 현서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현서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고생했다. 정말 대단하구나. 윤미경 씨는 이제 예전과 달리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족이네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아니, 어쩌면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와 현서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아기를 위한 방을 꾸며놓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들어서자마자 분홍색 벽지와 작은 침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직접 꾸몄어요. 어때요? 정말 예쁘구나. 수아가 좋아할 거야. 그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수아를 위해 이 아파트 근처로 이사 오시면 안 될까요? 매일 수아를 볼 수 있게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경비실을 떠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손녀의 웃음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다면 생각해 볼게, 아들아. 수아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퇴근 후 손녀를 보러 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행복이 이 순간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부부가 함께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수아는 작은 바구니에 담겨 자고 있었어요. 아버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무슨 일이니? 현서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스타트업 확장 계획이 있어요.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넓히려고 하는데 투자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민준이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물론 무조건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서도 준비했어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제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길 바랐거든요. 계획서를 보자꾸나. 민준이가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니 정말 탄탄한 계획이었어요. 현서의 예술적 재능과 민준이의 마케팅 능력이 잘 어우러진 사업이었습니다. 내가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어. 대출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결정했습니다. 내가 지분 투자도 하마. 하지만 사업은 너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해. 난 그저 뒤에서 지켜볼 뿐이야. 민준이와 현서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현서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버님,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준이와 눈짓을 주고받더니 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버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이창수 장학재단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미술 교육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단이라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 굳이 내 이름을?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면서도 남에게 베푸는 삶을 상징하는 재단이 되었으면 해서요. 아버지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니 그건 재산보다 더 값진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다. 하지만 내 이름보다는 경비실 장학재단이라고 하면 어떨까? 경비실에서 시작된 꿈이라는 의미로 민준이와 현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현서가 재빨리 아이를 안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수아가 울 때면 아버님처럼 조용히 토닥여주면 금방 잠들거든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다음 세대에게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수아는 5살 활발한 여자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2살배기 동생 준우도 생겼죠. 저는 결국 민준이 부부의 권유대로 그들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빌딩으로 출근해 경비 업무를 봅니다. 오늘은 경비실 장학재단 설립 5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큰 재단이 되었어요.
민준이와 현서의 사업도 성공적으로 확장되어 전국적인 체인이 되었습니다. 기념식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학생들, 후원자들, 그리고 제 인생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까지 수아가 달려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그림 그렸어요. 경비실에서 할아버지가 일하는 거예요. 수아가 내민 그림에는 경비실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글씨로 우리 할아버지는 영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대에서 민준이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재단의 정신적 지주이신 제 아버지 이창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중들이 저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무대로 초대했어요. 아버지, 몇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앞에 섰지만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말수가 적었던 저에게 이런 자리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모인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평생 경비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경비란 중요한 것을 지키는 일이죠. 처음엔 건물을, 그 다음엔 아들을, 이제는 손주들과 이 재단의 아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단이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연설을 마치자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온 얼굴이 있었어요. 현서의 어머니 윤미경 씨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윤미경 씨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많이 노쇠해진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오늘 말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윤미경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경비원이 아니라 진정한 지킴이셨던 거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켜주신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기쁨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민준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버지, 이제 경비실 일은 그만하시고 편히 쉬세요. 충분히 일하셨잖아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여전히 경비실이 좋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행복하단다. 민준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내일 경비실에 놀러 가도 돼요? 수아의 천진난만한 물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이지. 할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여정이구나.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여전히 경비실에 앉아 세상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제 자리니까요. 경비실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경비란 소중한 것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게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